인류는 언제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새로운 학살 수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왔습니다. 핵무기가 등장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끔찍한 건 없겠지 하고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핵폭발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류는 그보다 더 잔혹한 살상무기를 끝까지 추구해왔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집념의 산물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진공폭탄이라고 불리는 열압력 폭탄의 개발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폭발하면서 주변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단순히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무시무시한 무기에 대해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열압력 효과란 무엇인가? 우선 기본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진공폭탄이라는 이름은 기술자들이 붙인 게 아니라 그 폭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실험을 지켜본 사람들은 폭발 순간 공기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공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뒤 그 직후 안쪽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며 찌그러지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진공 그 자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공 상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체감으로는 정말 그에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런 느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압력탄의 작동 원리는 종종 최적 폭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적인 폭탄과는 달리 폭발의 대부분은 탄두 내부가 아니라 주변의 공기 중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 발생하는 건 비교적 약한 초기 폭발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폭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공중에는 가연성 혼합물로 된 구름이 퍼지는데 이건 아주 미세한 에어로졸 입자들이라 순식간에 넓게 확산되며 틈새나 건물 내부, 엄폐물 안쪽까지 깊숙이 스며들죠. 고온 상태에서 이 혼합물은 순간적으로 기화되어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 곧 일어날 폭발은 표적 주변에 있는 공기 자체를 폭발 반응의 일부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밀폐된 방 안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가스 폭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죠. 물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어디까지나 불행한 사고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옥 같은 연못 속에 성냥불 하나만 던지면 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실제 열압력탄에서는 우연히 던져진 성냥불 따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불씨를 어떻게 정확히 던져놓겠어요. 그래서 미리 내부에 설치된 두 번째 기폭장치가 이 혼합물에 점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화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여러 개의 기폭장치가 동시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작동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기 중의 산소와 연료가 반응하면서 폭심지의 온도가 순식간에 2000도에서 3000도까지 치솟습니다. 동시에 압력도 급격히 상승해 무려 20기압에서 40기압에 달하게 되죠. 그 결과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소의 연소와 고온가스의 급격한 팽창에 의해 공간 안에 저압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기압이 정상보다 훨씬 낮아져 보통 대기압의 30%에서 8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마치 공간 자체가 안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강한 흡입 효과가 순간적으로 생겨나죠. 바로 이 극단적인 압력 변화가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의 배를 찌그러뜨리며 공기가 사라졌다는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발과의 차이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진공폭탄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은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압력 폭탄에는 수많은 오해와 신화가 따라붙곤 하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바로 열압력 폭발은 마치 먹잇감을 뒤쫓는 생물 같다는 인상입니다. 그 이유는 열압력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가 실내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듯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실내에서는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탄약의 폭발은 순식간에 끝나지만 열압력 무기의 충격파는 더 길게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반밀폐된 구조물에서는 그 위력이 훨씬 더 강해지죠. 게다가 넓은 밀폐 공간에서는 극단적인 고온 현상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동굴, 엄폐호, 참호 등에서 열압력탄이 특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반면 탁 트인 공간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진공폭탄이 만들어내는 충격파는 엄폐호나 참호, 주택의 작은 틈새와 구멍 속으로도 문자 그대로 스며들듯 흘러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진공폭탄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는 듯한 섬뜩한 신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하늘에서 투하된 진공폭탄을 피해 참호나 엄폐호에 숨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열압력 폭발의 이런 물리적 특성은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의 유폭에도 활용되고 있죠. 극도로 고온 상태가 된 충격파가 지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런 지뢰들을 유도 폭발시키는 겁니다. 열압력 무기는 일반적인 폭약에 비해 위력이 강한 건 분명하지만 언론에서는 그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가 겨우 30에서 40리터 정도의 가연성 물질을 분사한 것만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TNT에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죠. 물론 같은 무게 기준으로 비교하면 열압력탄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배 이상이라는 건 지나친 과장입니다. 진공폭탄이 이렇게 효율이 높은 데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폭약의 경우 폭발 에너지가 충격파, 파편, 성형 작약 효과 등으로 분산되지만 진공폭탄은 그 에너지 대부분이 충격파 생성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든 폭약을 열압력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걸까? 그건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공폭탄의 폭발은 공기 중에서만 성립합니다. 수중이나 지하에서는 폭발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제, 즉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진공폭탄의 위력은 가스구름이 얼마나 잘 형성되는지에 크게 좌우되며 그 과정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장약의 양이 적을수록 열압력 폭탄의 효과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장약을 사용하는 휴대용 로켓 무기도 존재하긴 하지만 넓은 지역을 파괴하는 강력한 항공폭탄이 되려면 결국 사이즈가 가장 중요해지죠. 특히 개방된 장소에서는 장약의 무게가 적을수록 최적 폭발 효과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개발의 역사. 진공폭탄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기술자들은 석탄가루가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했죠. 인위적으로 최적 폭발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갱도 안에서는 폭발 효과가 매우 뛰어났지만 탁 트인 장소에서는 결과가 훨씬 미미했죠. 이런 제한 조건에 더해 나치 독일이 붕괴 직전이던 당시엔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진공폭탄의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의 이런 연구 성과들은 연합국 측에 넘어갔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실용적인 진공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당시 헬리콥터 비행장을 건설해야 했던 과제가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숲을 밀어내고 평평한 땅을 만들기 위해 폭약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69년 여름 이후 열압력 폭탄 혹은 진공폭탄이라 불리게 되는 최적 기폭형 폭탄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유명한 미국 헬리콥터 이로커이, 일명 휴이 한 대가 운반할 수 있는 두세 발의 폭탄이 이 작업에 딱 맞는 해법으로 여겨졌죠. 전쟁 중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일이 흔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땅을 고르는 폭탄에서 빠르게 발전해 탄생한 것이 오늘날 진공폭탄의 원형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폭탄, 바로 BLU-82 데이지 커터라는 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름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긴 해도 열압력 폭탄에 대한 본격적이고 대규모 연구가 시작된 건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군사 전략가들과 정치인들은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견고한 방어시설 안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었죠. 이러한 연구는 특히 미국과 소련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말까지 미국은 비핵무기로서는 사상 최강이라 불리는 최적 기폭 폭탄, 공중폭발 대형 폭탄을 완성합니다. 정식 명칭은 GBU-43B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길이 10m, 직경 1m,
무게 9.5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탄은 C-130 같은 대형 수송기가 아니면 투하조차 불가능합니다. 폭발이 일으키는 피해는 소형 핵폭발에 필적하며 확실한 치사 반경은 150m, 부분적인 피해는 최대 1.5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탄은 2003년 플로리다의 시험장에서 처음 시험되었고 2017년 4월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 퍼진 테러 조직의 터널망을 파괴하기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실전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역시 고위력 항공 투하용 진공폭탄을 개발했죠. 2007년에는 실험도 이루어졌고 러시아 언론은 이 폭탄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공용 진공폭탄이며 언제나처럼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식 명명법을 따라 이 폭탄에는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 위력에 대한 주장은 러시아 국영 언론의 발표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정보원에 의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아담스 패밀리 같은 일가족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그 유쾌한 가족과는 달리 열압력 폭탄과는 농담 한마디조차 나누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실전에서의 사용. 핵무기와 달리 열압력 무기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 규제 조약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나 비군사 목표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가 과도하거나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명백한 불법이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원칙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모두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T-72 전차 차체에 탑재되는 열압력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솔른체표크라는 중화염 방사 시스템 역시 열압력탄을 사용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압력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서방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외교평의회의 군사 전문가 구스타프 그레셀은 러시아가 주거 지역에서 열압력 무기를 사용하는 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잔혹 행위의 가장 최근 사례는 2025년 5월 2일에서 3일 밤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도시 하르키우가 열압력탄을 탑재한 계란 2형 드론의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와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죠. 참고로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진공폭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사용한 것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고 시기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일반 폭약이 잘 통하지 않던 산악지대나 동굴 속 무자헤딘 은신처를 공격하기 위해 열압력 폭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또 시리아 내전 당시 반정부 세력에 대해 진공폭탄이 사용된 사실도 당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한복판에서 이 무기가 사용된 거죠. 게다가 러시아군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벌어진 체첸 분쟁에서도 진공탄을 사용하며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도시 지역에서 열압력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죠. 그 무렵부터 진공폭탄이라는 말은 전쟁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테러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살인마와 마찬가지로 그런 악명조차 칭찬처럼 들릴지도 모르죠. 이처럼 잔혹성 자체가 이런 비열한 세력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공폭탄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현실의 무기입니다. 그 파괴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며 극도로 무서운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무기의 진짜 공포는 끔찍한 피해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라는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